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응용 전공에 재학 중인 서정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번 4차 과제에 이어서 계속 그 시모스 공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LDD 임플란트입니다. NLDD는 모스펫 이제 소스가 그리고 드레인 사이에 이제 LDD 영역을 제작하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의 목적으로는 모스펫의 이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스와 드레인 간의 그 영역을 더 얕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스펫의 약한 기계적 특성을 보완하고 이제 더 개선함으로써 높은 속도 그리고 작은 크기 그리고 더 높은 신뢰성 그리고 낮은 전력 소비를 가진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공정에는 이제 이온주입 장비인 이온주입기가 사용됩니다. 이온주입기는 고온 에너지 이온을 생성하고 이를 빔 형태로 만들어 반도체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는 그런 장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LDD 임플란트 이후 퓨어를 스트립하는 과정입니다. 퓨어 스트립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노광 공정을 통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 이제 피어를 제거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의 목적으로는 이제 피어 스트립 공정을 통해서 이제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그 포토 레지스트를 피어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피어 스트립 자체가 뭐 하나의 공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임플란트 이후에 피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산화된 기판에서 사용되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노광 후 포토레지스트 피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장비가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RF 소스 플라즈마 리덕터나 이제 에칭 시스템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PLDD 마스크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제 아까는 N형을 중심으로 했고 이제는 이제 P형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P형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위에 먼저 씌운 다음에 P형을 넣기 위해서 하는 공정으로 이는 모스펫의 기계적 특성,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NLD랑 똑같습니다. NLD 하기 전 마스크 하는 거랑 같이 여기서도 이제 PLDD 마스크 그냥 그 피어를 씌우는 그 부분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정에서는 이제 마스크 공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인 이제 마스크 리소그래퍼가 사용됩니다. 이 기기는 반도체 웨이퍼의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노광을 사용하게 되고 이 노광은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반사시키고 웨이퍼에 노광 광원을 비추어 패턴을 전사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PLDD 임플란트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그 PLDD 마스크 공정에서 그 피어를 그 마스크를 이제 올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PLDD 임플란트는 이제 소스와 드레인 간에 이제 P형 LED 영역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의 주요 목적은 이제 앞서 그 NLDD 임플란트를 했을 때와 같이 모스펫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소스와 드레인의 그 P형의 LED 구역을 형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 PLDD 임플란트에 사용된 장비로는 이제 임플란트, 이제 이온 주입 장비인 것이 사용이 되고 또한 그 이 빔이 이 임플란트 그 장비가 이제 빔을 생성하는 건데 빔을 생성해서 그 반도체 웨이퍼 이 마스크를 제어한 부분에 이제 주입이 되어 PLD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임플란트 빔의 에너지와 각도는 이제 불순물의 주입 깊이와 분포를 결정할 수 있고
임플란트 빔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 특정 부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에 전 공정에서 했었던 마스크와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이스 옥사이드 데포지션입니다. 스페이스 옥사이드 데포지션은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제 모스펫의 이제 게이트 그리고 소스 드레인 영역 사이에 위치한 스페이서 영역에 이제 산화물층을 형성시키는 공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서 옥사이드 데포지션의 주요 목적은 이제 똑같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이 모스펫의 성능 향상 그리고 소스 드레인 영역과 게이트 영역 사이에 위치한 스페이서라는 영역을 이 산화물층을 이제 생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 스페이서 영역은 소스 드레인 영역과 게이트 영역 간의 간격을 더 정확하게 유지시키며 더 높은 속도, 그리고 더 작은 크기, 그리고 좋은 신뢰성과 더 낮은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에서는 스페이스 옥사이드 데포지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 이제 증착 장비, 데포지션 이퀄프먼트가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이제 산화물을 증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산화물층은 반도체 웨이퍼의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므로 이제 마스크와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이서 H입니다. 스페이서 H는 이제 소스 드레인 영역과 그 게이트 영역 사이에 위치한 이제 산화물층 스페이서 영역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스페이서 H 중요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스 드레인 층과 이제 게이트 영역의 사이에 있는 그 스페이서 층을 제거하고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이서 H에 이제 사용되는 장비로는 이제 스페이서 층을 제거하기 위한 반도체 웨이퍼, 에칭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표면에서 특정 영역의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스 상태의 산화물을 사용하여 반도체 표면을 산화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반도체를 부식하는 방식을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N 플러스 SD 마스크입니다. N 플러스 SD 마스크는 N타입 산화물 반도체 이제 NMOS 소자의 소스 드레인 영역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마스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N 플러스는 음이온을 가진 원자, 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도핑된 부분을 나타내고, SD는 소스와 드레인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SD 마스크는 CMOS 반도체의 제조 과정 중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마스크는 이제 NMOS 소자의 소스 드레인 영역이 정의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NMOS 소자가 더 적절한 전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스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반도체 웨이퍼의 1년의 공정을 거쳐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광학 리소그래피 기술을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 플러스 SD 임플란트입니다. 먼저 아까 SD 마스크를 먼저 형성시키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온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N 플러스 SD 임플란트는 이제 N타입 산화물 반도체 소자의 소스 드레인 영역에 대한 고에너지를 도입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N 플러스는 음이온을 가진 원자, 그리고 아세닉과 같은 음이온을 가진 원자가 도핑된 부분을 나타내고, SD는 소스와 드레인 나타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 수 있습니다. 하이 IMP는 이제 스티모스 반도체에서 효율적인 전기 전송, 그리고 또 높은 속도, 좋은 성능을 위해 NMOS 소자인 소스 드레인 영역에 적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온 임플란트 기술을 사용하며 이제 수행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고에너지 이온 광물을 사용하며 웨이퍼의 표면에 도파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소스 드레인 영역에 적절한 도파 농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어 스트립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어 스트립에서는 이제 피어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이온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용할 사용됐던 그 피어를 이제 전부 다 제거하는 공정임을 할 수 있습니다. 피어 스트립은 노광 과정에서 노광선이 비추어지면서 만들어진 미세한 패턴을 따라 이제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서 피어 물질을 제거하여 비교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피어 스트립 과정에서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물질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 산화된 웨이퍼 표면에 상성 용액을 적용하여 이제 포토레지스트인 피어를 용해시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노출된 부분과 노출되지 않은 부분의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피어 스트립 과정은 이제 계속 반도체 공정에서 자주 중간중간에 사용되는 공정으로 정확한 제어와 처리가 필요하며 피어 스트립 과정에서는 이제 이때 발생된 오류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완벽한 제어가 처리 이런 것들이 반도체 제조에서 필수적임을 나타냅니다. 네, 다음은 P 플러스 SD 마스크 공정입니다. P 플러스 SD 마스크는 반도체 CMOS 소자의 제작 공정 중 하나로 이제 P 플러스 양자극화된 소스 드레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올리는 공정입니다. P 플러스 SD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제 웨이퍼 표면에 노광 패턴을 만들고 이후 산화 과정을 거쳐서 P 플러스 양자극화된 SD 영역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P 플러스 SD 마스크는 노광 과정에서 노광선이 비추어져서 이제 만들어진 미세한 패턴을 따라 웨이퍼 표면에 노광 패턴을 만듭니다. P 플러스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레이저 노광 장비에서 사용되며 이 노광 장비에서는 이제 디자인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이제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정확한 노광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SD 플러스 SD 마스크는 P 플러스 SD 마스크는 이제 정확성과 정밀도는 이제 반도체 소자의 성능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과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P 플러스 SD 임플란트입니다. P 플러스 SD 임플란트는 이제 P 플러스 양자극화된 소스와 드레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P 플러스 SD 임플란트는 노광 패턴이 만들어진 후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P 플러스 양자극화된 SD 영역을 형성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에너지 이온을 사용하여서 이제 P 플러스 양자극화된 SD 영역을 형성합니다. P 플러스 SD 임플란트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공정 중 하나로 P 플러스 양자극화된 SD 영역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으로 이 부분의 저항이 낮아야 전기 신호의 전달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에너지 이온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P 플러스 양자극화된 SD 영역을 형성하는 게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더욱 이렇게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P 플러스 SD 마스크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서 핵심적인 공정 중 하나이며 고정밀도 기술과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에너지와 깊이로 이온을 주입하고 웨이퍼 표면에 더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Pure Strip입니다. 앞서 진행했었던 이제 NLDD 그리고 PLDD 임플란트를 이후에 이제 그때 사용했었던 피어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피어는 노광 과정에서 사용되는 강광 이제 물질로 이제 노광 과정에서 빛에 노출되면 반응하여 이제 노광 패턴을 만드는 그 피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피어는 반도체 소자의 기능에 방해를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게 지워야 됩니다. 반대쪽 소자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 스트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제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어 스트립 과정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방법이 사용됩니다. 피어 스트립 용액을 적용하여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피어를 용해시키고 이후에 표면에서
제거할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SD 리옥시데이션입니다. SD 리옥시데이션 공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웨이퍼 클리닝, 그리고 산화막 형성, 그리고 마스크 제거, 그리고 이후 처리, 그리고 이온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이 리옥시데이션의 공정 목적으로는 반도체 소자 제조 과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 중 하나인 산화막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이제 SiO2 산화막은 반도체 소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네, 저희 그 반도체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절연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촉매작용, SE 리옥시데이션이 이제 SiO2 산화막을 해서 반도체 소자에서 다른 공정을 위한 촉매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SD 리옥시데이션 공정은 반도체 소자 제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제 반도체 소자의 전체적인 성능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오스 데포지션입니다. 테오스 데포지션 공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판 표면 전처리입니다. 테오스 증착 전에 기판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산화층을 제거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처리 장비를 사용합니다. 테오스 공급입니다. 테오스 액체를 증기 상태로 만들어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테오스 전용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테오스 분사입니다. 증기 상태로 된 테오스를 분사기로 이동시켜 기판 표면 위에 분사시킵니다. 분사기와 기판 사이 거리와 그리고 그 각도 등을 조절하여서 적절한 증착 조건을 만듭니다. 다음 증착입니다. 테오스 분사 후 기판을 가열하여서 테오스가 반응하여 방막이 형성됩니다. 가열 온도와 시간 등은 증착하려는 방막의 두께와 속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조절합니다. 다음 후처리입니다. 테오스 증착 후에는 이제 기판 표면에 생긴 불순물 등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후처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입니다. 후처리를 한 후에 증착된 반막의 두께와 품질 등을 검사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다음은 BPSG 데포지션입니다. BPSG 데포지션 공정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판 청소하고 표면에 이제 부식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기판을 적층시키는데 SiH4 그리고 pH3 또는 B2H6를 사용하여서 SiO2 방막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BPSG를 적층합니다. SiH4와 pH3 그리고 B2H6 같은 것들을 혼합하여서 BPSG 방막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가열입니다. 적층된 방막을 가열하여서 고온에서 결합시킵니다. 다음 후처리입니다. 적층하고 나서 이제 방막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방막의 특성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검사로 적층된 방막의 두께, 품질, 그리고 결함 등을 검사하고 이를 끝나고 나고 나서 이제 BPSG 데포지션 공정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산화막, 절연층, 방막, 결합층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BPSG 플로우입니다. BPSG 플로우 공정은 BPSG 방막을 적층하기 위한 공정으로 이 공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제 수행됩니다. 먼저 선행 공정입니다. BPSG 플로우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 원료 기판의 표면을 청소하고 적층할 산화막의 특성에 따라 표면 처리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기체를 공급합니다. BPSG 플로우 공정에서는 다양한 기체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SiH4, B2H6, pH3, O2 등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체를 정확한 양과 비율로 공급합니다. 다음 이제 반응 챔버 내 가열입니다. 기체가 반응하여 챔버에 공급된 후
가열 시스템을 사용하여 반응 챔버 내부를 가열합니다. 이를 통해 기체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BPSG 방막이 적층됩니다. 다음은 가열 및 냉각 제어입니다. 방막의 두께와 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반응 챔버 내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처리입니다. BPSG 방막이 적층된 후에 방막의 결합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후처리 공정이 수행됩니다. 다음은 컨택트 마스크입니다. 컨택트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작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마스크 디자인을 통해 회로 설계서를 바탕으로 마스크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회로 패턴을 디자인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크 제작으로 디자인된 회로 패턴을 광학 마스크에 적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마스크 유리를 청소하고 그리고 크롬을 증착하여서 회로 패턴을 형성시킵니다. 다음은 이제 노광을 통해 이제 마스크를 사용할 때 이제 회로 패턴을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 형성합니다. 노광 공정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리 만들어진 마스크를 올려두고 UV 광원을 사용하여서 회로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유지 보수입니다. 마스크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후에 표면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제 마스크 디자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해둬야 됩니다. 다음은 컨택트 애칭입니다. 컨택트 애칭은 이제 마스크 패턴을 따라 웨이퍼의 방막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작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 제작. 먼저 컨택트 애칭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하는데 이때 마스크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회로 패턴을 포함한 이제 유리나 쿼츠 기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렬입니다. 마스크와 웨이퍼를 정확하게 정렬하기 위해서 마스크 얼라이너나 스테퍼와 같은 노광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칭을 합니다. 정렬된 마스크 위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여서 마스크 패턴에 따라 웨이퍼의 방막을 부분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화학약품은 반도체 소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불소나 염화물 등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막을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원하는 회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퓨어 스트립입니다. 퓨어 스트립의 공정 목적으로는 먼저 포토 공정과 CD 그리고 오버레이 검사 완료 후 하드 베이크가 끝나면 피얼로 보호되지 않는 이제 베리어 필름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피어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습식으로 피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칭이 끝난 웨이퍼를 비커에 넣고 나서 이제 H2, SO4 그리고 H2O2 그리고 1대1로 용액을 제조하여서 10분간 보일링을 해서 피어를 녹이며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DI 워터로 린스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장비로는 이제 엑시톤 그리고 매우 강력하고 유해한 TCE 그리고 NMP 그리고 비교적 안정한 이제 DMSO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플러그 마스크입니다. 플러그 마스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포토 마스크 중 하나로 반도체 기판에서 플러그 또는 비아를 생성을 이제 패턴화 시키는데 사용되는 포토 마스크입니다. 플러그는 기판의 작은 구멍으로 마이크로칩 내의 서로 다른 층 구성 요소 간에 어, 정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마스크의 목적은 이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중에 원하는 플러그 패턴을 기판에 전사하는 데 사용되는 패턴화된 층입니다. 패턴은 일반적으로 포토레지스트 또는 크롬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며 특정 영역에는 이제 빛이 불투명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투명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러그 임플란트입니다. 플러그의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플러그가 주입되는 그러니까
그 플러그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온이 주입되는 곳을 빼고 다 마스크를 형성시키고 나서 다음은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플란트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 플러그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텅스텐 또는 구리와 같은 전도성 재료가 이제 비하에 침착되어서 이제 완벽한 이제 전기 연결을 생성하는 증착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존 목적으로는 플러그 임플란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포토 마스크 생성 그리고 포토 리소그래피 단계 후에 수행되며 마이크로칩의 정기적인 그 연결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어 스트립입니다. 피어 스트립 공정은 이제 포토 공정에서 사용됐던 이제 관광재를 황산 아니면 유기용재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 목적으로는 이제 웨이퍼는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와 엣지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퓨어 제거 후에도 패턴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웨이퍼는 이제 퓨어 스트립 시에 패턴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포토 리소그래피는 이제 퓨어 코팅이 잘 안 됐거나 디펙트가 많거나 CD가 맞지 않은 경우 이제 퓨어 스트립으로 패턴을 지우고 리워크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아세톤으로 퓨어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공정 과정에서는 이제 황산을 먼저 넣고 이제 H2O2 과산화수소를 나중에 넣는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순서를 바꿔 넣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플러그 어닐입니다. 플러그 어닐은 이제 반도체 기판을 고온으로 가열하여서 도펀트를 활성화시키고 플러그 형성 공정에서 이온 주입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이 공정 목적으로는 이제 플러그 주입 공정에 이제 이온을 기판에 주입하여서 전도성 플러그 또는 BR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 공정은 또한 이제 기판의 결정 격자 구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플러그의 정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입된 도펀트는 고온에 노출될 때까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플러그 주입 단계 후에 플러그 어닐링 공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도펀트를 활성화하고 플러그 형성 그 공정을 하는 동안 이온 주입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고 그 플러그 전도성과 이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리어 메탈 데포지션입니다. CU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CU 위에 이제 TIN을 덮어주는 것을 배리어 메탈 데포지션이라고 합니다. CU는 구리고 TI는 지라 티타늄입니다. 공정 목적은 이제 후속 열 처리 공정 등에 의해 아니면 이제 칩의 사용 중 가열로 인해 콘택트 홀에 채워져 있는 커퍼가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는 경우 이웃한 막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홀 바닥이나 칩 벽을 따라서 커퍼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얇은 확산 방지막을 형성합니다. 종래에는 이제 이들 방막을 PVD 공정으로 소화하였지만 일반적인 서퍼터링 공정은 스텝 커버리지가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오니제이션 이제 개량된 이제 PVD 공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TIN 어닐입니다. TIN 어닐 공정은 그전 사용했던 그 데포지션 공정에서 이제 TIN 층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고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의 정기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겁니다. TIN은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이온 임플란트, 그리고 금속 증착, 그리고 색소 강화, 전극 및 층간 접촉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TIN층은 정기적으로 안정하며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식성이 우수하고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이제 층 간 접착, 그리고 내부 전극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탈1 알루미늄 데포지션입니다. 메탈1은 시모스 공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적층되는 금속층을 뜻합니다. 이 층은 회로 구성 요소 간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고, 메탈1은 회로 구성 요소의 정기적인 연결을 시켜주기 위함에 필요합니다. 이 층은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컨택트를 만들기 위해 다른 층과 조합됨을 할 수 있죠. 메탈1 층은 회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 층은 회로의 전송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낮은 전기 저항과 빠른 전기 신호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공정을 통해 이제 회로 구성 요소 간의 연결과 이제 정기적인 연결, 그리고 회로의 전송과 전송선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로의 전체적인 성능과 기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1 알루미늄 마스크입니다. 이 공정의 목적으로는 반도체 웨이퍼 상에 메탈1 알루미늄 층을 정확하게 패턴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메탈1 알루미늄 층을 이제 직접 형성시킬 때 필요합니다. 메탈1 층은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자의 전기적 연결을 위해 사용되며 다른 층과 연결되는 패턴화된 메탈 라인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메탈1 라인이 패턴화되기 전에 메탈1 마스크 공정을 통해 이러한 라인의 위치와 형상이 이제 웨이퍼 상에 정확하게 패턴화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메탈1 마스크 공정은 이제 노광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메탈1 알루미늄 층을 이제 원하는 패턴을 마스크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를 사용하여서 반도체 웨이퍼 상의 메탈1 층을 광 패턴화 공정을 통해 정확하게 패턴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1 알루미늄 엣치입니다. 이 공정의 목적으로는 반도체 소자에 필요한 메탈1 층을 가공하여서 정확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메탈1 층은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전기적 연결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가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메탈1 엣치 공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정 이제 메탈1 엣칭 공정을 통해서 그 메탈1 층을 정확하게 패턴화하여 반도체 소자에서 필요한 정기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반복 가능하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여서 생산성과 재현성을 유지합니다.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메탈1 층은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져야 합니다. 메탈1 엣치 공정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피어 스트립입니다. 피어 스트립 공정도 이번에 그 메탈1 층을 이제 마스크하고 그리고 임플란트하고 그다음에 엣치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또 아까랑 계속 똑같이 피어를 남아있는 피어를 깨끗하게 스트립하는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피어를 똑바로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 정기적인 특성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어 스트립 과정에서 피어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이제 표면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피어 스트립 공정은 이제 메탈1 엣치 그리고 메탈2 그 이제 구리 코팅 등의 공정 후에 수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패턴화된 피어는 이제 메탈본 위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어 스트립 공정을 수행하여서 패턴화된 피어를 깨끗하게 제거하면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층을 코팅하기 위해 깨끗한 메탈본 표면이 제공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 IMP 데포지션입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적층된 방막을 형성하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IMP 공정은 대포 공정은 이제 인접한 금속층 사이에 적층 저항성 산화물 방막을 형성하여 금속 간의 전기적 충돌을 방지하고
형성된 산화물 방막은 전자기기에서 이제 전화 이동 경로를 제한하고 전자기기 안정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이제 인접한 금속층의 결합력을 향상시켜 적층 방막의 물리적 강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인 IMP 데포지션 공정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제 일반적으로 화학 기상 증착인 CVD 그리고 플라즈마 장착인 PVD 방법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모스의 이제 제조 공정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